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8번째 수필은 소나기와 나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놓고 주말마다 텃밭 농사에 열심이던 시절 2012년에 쓴 글입니다. 황순원 문학관에서 소나기를 주제로 수필 원고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오줌 싸개였던 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나기와 나. 전쟁이라도 시작된 것 같다. 계곡물은 수만의 말발굽 소리로 지축을 울려댔고 소나기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처럼 우르르르 굉음을 울리며 몰려들었다. 산골 작은 컨테이너 집에서 듣는 세찬 빗소리는 비에 젖지만 않을 뿐 요란한 빛 속에 서 있는 것과 매한가지였다. 잡초를 뽑는 일부터 잔디 깎기, 지똥나무 자르기와 소독하기 등 비가 오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일을 한 우리는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잠이 얕은 나는 거센 빗소리에 깨고 말았다. 아침까지 계속 자면 괜찮으련만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고약한 내 버릇이 불행하게도 스멀스멀 증세를 나타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억수같이 소나기는 퍼붓고 화장실은 집 뒤쪽에 있으니 참는 데까지 참아보려던 나는 그를 깨워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 혼자 나설 자신은 없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우리네 화장실은 안방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더구나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달이 뜨지 않는 날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 발걸음을 옮기는 일도 두려웠다. 변소 아니면 뒷간이라 불리웠던 그곳은 특히 밤중이면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탓으로 어린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갈 수 없던 곳이었다. 엄마나 언니를 앞장 세워야 했고 변소에 앉아서도 그네들이 먼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연거푸 불러대던 곳. 엄마 거기 있지? 언니 가지마. 가면 안 돼. 그 불안감은 늙어가는 나이인 내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산골에서 한밤중에 뒷간에 갈 일이 생기면 의일에 남편을 깨웠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함께 나서주는 일이 귀찮기도 하려마는 그는 마치 내 어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입어라 라는 말까지 곁들여 주고는 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럴 때는 어머니와 언니들 목소리를 듣는 듯도 하였고 그때와 꼭 같은 두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안도감에 빠져들고는 했으므로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기는 했다. 여보, 거기 있지? 먼저 가지 마. 말하기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나는 병적인 오줌 싸개 계집아이였다. 내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밤마다 되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불에 그려진 지도 때문에 아침마다 나는 창피함으로 얼굴을 숙였다. 중년의 나이에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굴욕감의 흔적일 것이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제자리 걸음인 악몽처럼 도저히 나는 그 오줌 싸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요즘이라면 병원으로 당장 데려가 야뇨증이라는 병명을 가진 그 증상을 즉각 치료받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 창피한 일은 오줌이 마려워서 뒷간을 찾아 헤매는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힘들게 찾아낸 뒷간은 지나치게 작거나 너무 훤히 보인다거나 또는 문이 열리지 않거나 심하게 어둡거나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볼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찾아낸 곳에서 참았던 일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잘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봇물처럼 터져나와 아 시원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뜨뜻함과 축축함이 아랫도리로 번져오는 것이다. 바로 그때서야 잠에서 깨어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쌌구나. 오줌 싸기에 웃어넘길 수 없는 추억담이다. 그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말했다.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것은 좀 그렇고 에이 그냥 문 열고 그 앞에서 봐. 빗물에 금시 흘러가 버릴 텐데 뭘.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되겠지? 그러지 뭐. 망설이던 나는 문 바로 앞에 세워진 파라솔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쉬를 했다. 딱 6살 계집아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이면 뒷간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싫었던가. 처마 끝에 앉아 슬쩍 일을 해결하고는 하지 않았던가. 오랜만에 땅에 닿는 내 오줌 소리와 뜨끈한 그것으로부터 올라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창피하고 추하다기보다는 정겨운 느낌이었다. 그래도 내 오줌 누는 소리를 누군가 들을까봐 아닌 척 찔끔거리는데 꿈속에서처럼 물기를 시원스레 열 수가 없는데 내 자신 없는 오줌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당당한 소리로 땅을 적시는 정체가 눈에 들어왔다. 위를 올려다 보았다. 검은 하늘이 운동장만한 둔부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다. 비오는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듯 폭포처럼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오줌줄기를 땅꺼죽에 내리꽂는 것이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용기가 몇 배로 증대되는 법이다. 더구나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한 수 우인 사람일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하게 마련이 아닌가. 배가 고팠던 시절 10리도 넘는 하굣길에서 우리는 남의 집 오이나 참외를 한두 개씩 몰래 훔쳐먹고는 했다. 어느 날 함께 걸어가던 옆집 언니가 길 옆 남의 밭에 들어가 먼저 잽싸게 오이를 한 개 땄고 나도 따라서 한 개를 따려는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물론 꽁지가 빠져라 주랭랑을 쳤다. 산모퉁이를 돌아 언덕배기를 넘어서서 헐떡거리면서도 둘이서 오이를 뚝 잘라 깔깔거리며 먹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 언니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오늘도 그날처럼 둔부가 크디 큰 하늘을 마음껏 따라하면 되었다. 당연히 볼일을 보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 있었다. 오줌 싸개였던 나 혼자서만 창피하게 이불에 그리던 지도를 오늘 밤은 하늘과 둘이서 땅꺼죽에 신나게 그렸던 것이다. 우리는 공범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녀의 지도 그리기는
계속되고 있었다.